요 얘기 좀 해볼게요. 그 문법에 대한 부분은 우리 교재 첫 번째 책에 맨 앞에 보시면 문법 필기할 수 있도록 해놓은 부분이 있어요. 거기다가 필기를 좀 해주시면 됩니다. 됐죠? 자,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이거부터 적어보세요. 적어보세요. 했던 거 기억나시죠? 자, 볼까요? 봐봐. 요걸 먼저 써보라고 한 거는 잠시 후에 이게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거라서 써보라고 한 건데, 접수하는 종류가 두 가지라고 그랬죠? 어떻게? 등위, 종속. 이렇게 말했고, 등위 접속사에서 활용하는 거, 상관 접속사. 이런 것이 있었죠. 그리고 종속 접속사는 종류가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 어떻게 세 가지야? 얘가 명사절을 이끌 거냐, 아니면 형용사절을 이끌 거냐, 아니면 부사절을 이끌 거냐, 이렇게 나눠서 봤었죠. 그리고 그 종류들을 조금만 말을 해보면, 등위 접속사라고 하는 것은 뭐가 있었다? and나 or이나 but이 있었다. 상관 접속사는 and or but을 활용하는 거니까 뭐 both A and B, either A or B, not A but B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 그리고 명사절, 내가 항상 말하지만 이 명사절을 기억해 주셔야 된다. 이건 외우셔야 된다 라고 매번 말했었지. 그래서 너희가 되게 많이 외웠을 텐데 that, 이렇게 할게요. that, what, 그리고 if나 whether, 그리고 의문사 이렇게 있고, 한 가지가 더 있는 것이 복합관계대명사. 이렇게 지금 여기를 빨간색으로 썼어요. 요 이야기를 할 거야. 이렇게 요 이야기를 할 거라서 빨간색으로 쓴 겁니다. 이렇게 되고, 형용사절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사라고 그랬죠.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이렇게 말했던 거고, 마지막에 나오는 부사 같은 경우는 의미에 따라서, 왜냐면 부사절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정보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의미에 따라서 시간, 이유, 조건, 양보, 목적이나 결과를 나타내 준다. 이렇게 됐죠? 시간, 이유, 조건, 양보, 목적, 결과 이렇게 됐죠?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되도록이면 암기를 해주세요. 알겠죠? 그리고 오늘은 어떤 얘기를 주로 다룰 거냐면 요 얘기를 주로 다루게 될 거예요. 됐죠? 일단 요걸 하나 머릿속에 담아 두시고, 그런 다음에 이쪽으로 잠깐 놓을게요. 옆으로 옵시다. 그냥 두시고 옆으로 와서는 우리 이런 거 있어요. 우리 맨날 했던 거, 문법 공부할 때 항상 이거부터 있었죠. 문법이라고 하는 것은, 문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문법이 뭡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문법이라고 하는 것은 문장을 만들어내는 방법이 문법이야. 이렇게 말했고, 문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동사가 가지고 있는, 동사라는 녀석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완성하면 그 문장이다. 이렇게 말했죠. 동사의 왼쪽에 뭐가 나와? 동사 왼쪽에는 주어가 이렇게 나옵니다. 요거라 그랬어. 오늘은 어떤 얘기를 좀 해볼 거냐면, 이런 것 중에서 우리 항상 동사에서 뭐 수시태, 수태시제 뭐 이런 거 이야기했었는데,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좀 해볼 거냐면 이 문장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문장. 문장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문장이라고 하는 것은 종류가 5가지가 있어요. 문장의 종류라는 게 있어. 문장의 종류가 뭐냐? 첫 번째, 평서문 이라는 것이 있죠. 평서문. 그냥 뭐 진술하는 거죠. 오케이? 진술을 하는 거. 또 뭐가 있을까요? 의문문이라는 것이 있어요. 평서문이 있고 의문문. 의문문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명령문이 있고, 그리고 감탄문, 그리고 기원문.
문장의 종류는 이렇게 5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어요. 그 중에서 어떤 이야기를 해볼 거냐면 우리는 요 의문문이라는 녀석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그럼 이렇게 합시다. 평서문은 그냥 사실에 대한 진술이죠. 그 사실에 대한 진술을 하다 보니까 얘는 긍정문이 나올 수도 있고 부정문이 나올 수도 있죠. 근데 긍정문이건 부정문이건 그냥 정상적인 어순, 주어, 동사 이런 어순을 갖게 된다고요. 이건 거야. 그렇죠? 근데 오늘 우리가 배울 건 어떤 거라고? 오늘 우리는 저 평서문에서 약간 변형되는 의문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려고요. 의문문. 됐죠? 일단 이거 먼저 합시다. 영어에서 의문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만들죠? 의문문을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좀 의문문 만들 때 제발 좀 의조주동, 우주동 이딴 거 하지 마세요. 좋은 게 아니야. 의조주동, 우주동 그거 하지 마시고 의문문은 그냥 만드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문문은 어떻게 만드냐? 첫 번째로는 의문사가 있으면 의문사라는 것이 있으면 의문사가 있으면 얘는 어디로 가야 돼요? 의문사는 무조건 문장의 맨 앞으로 가죠. 이게 첫 번째예요. 의문사가 있으면 문장의 맨 앞으로 보내시면 돼요. 두 번째로는 주어랑 동사가 이렇게 있을 때, 주어 동사가 있을 때 이 동사가 주어 앞으로 이렇게 넘어가면 돼요. 동사를 주어 앞으로 넘긴다. 그런데 잠깐 여기서 동사의 종류가 2가지가 있죠. 동사의 종류가 2가지야. 세훈아, 동사의 종류가 2가지잖아. 어떻게 2가지야? 딴 생각 그만하고 집중하셔. 동사의 종류는 첫 번째 비동사가 있고요. 또 하나가 일반 동사가 있죠. 윤호, 비동사랑 일반 동사랑 뭔 차이야? 그렇지. 의문문을, 그죠? 비동사는 지가 알아서 할 수 있고요. 일반 동사는 지가 알아서 못해요. 지가 알아서 못하니까 의문문을 만들거나 부정문을 만드는, 즉 다시 말해서 문법적인 역할을 지가 혼자서 할 수 있는가, 혼자서 못하는가, 이걸 말하는 거야. 오케이? 그럼 얘는 혼자서 못하잖아. 윤호, 혼자서 못하니까 누가 필요하다? 그렇지, 조동사. 근데 이때의 조동사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야 돼? 특별한 의미는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죠. 그냥 의문문을 만들어주는 거니까. 의미가 없는 조동사를 쓰는 거죠. 그게 뭐예요? 그게 2죠. 의미가 없는 조동사 2예요. 오케이? 잠깐 잘 생각해봐 얘들아. 방금 전에 독해 지문할 때도 동사를 강조하고 싶었잖아. 그냥 자기 혼자서 난 잘났어 이렇게 강조를 할 수 없으니까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죠. 근데 특별한 의미는 없고 그냥 강조만 하는 거죠. 그래서 2를 썼던 거예요. 이해되세요? 아까 거기에 실제로 가지고 있다. do, have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그죠? 그 do도 강조를 하려고.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조동사 2를 이용했던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오케이? 일단 여기까지. 이게 의문문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예시 하나만 짧게 하나만 할까요? 예를 들어서 he라고 합시다. He has a book. 그 사람은 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문장을 썼어요. 오케이? 여기서 이 자체를 의문문으로 만들고 싶어. 이 자체를. 오케이? 의문문으로 만들 거야. 근데 의문사가 있어 없어? 의문사는 없죠. 첫 번째 공식은 집어넣을 필요가 없어요. 의문사 자체가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된다? 동사가 주어 앞으로 이동하면 되는 거죠. 갈 수 있다 없다? 없다. 누가 대신 나가? do. 근데 do는 조동사잖아. 세상에 공짜는 없어. 도와줬으니까 내놔. 뭘? 동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걸. 그게 뭐야? 시제. 그래서 does. 됐죠? 그런 다음에 he. 하고 나서 시제는 뺏겼으니까 동사의 원형 have. 우리가 보통 조동사 뒤에다가 동사의 원형을 쓰세요 라고 하잖아. 왜? 시제를 준 거야. 조동사한테 시제를 줬으니까 동사의 원형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조동사 뒤엔 동사의 원형을 쓰는 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되셨죠? 그래서 does he have a book? 이렇게 물어보시면 되죠. 됐습니까? 이게 첫 번째. 그런데 우리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게 어떤 거냐. 두 번째는 뭐냐면 야 근데 그 사람이 뭘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 여기가 뭐대? 여기가 미지수 X가 되는 거죠. 이 미지수 X를 어떻게 표현해야 돼? 이걸 의문사로 표현하는 거지.
됐어? 의문사 중에서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왜 중에서 여기 뭐야? 무엇을이죠. 무엇을. 오케이? 무엇을이니까 뭐가 돼야 돼? 여기가 what이 된다고요. what. 그러니까 의문사는 문장 서두로 가라. what. 맨 앞으로 갔죠? 한 다음에 동사 주어 앞으로 가야 되죠? does. he have. What does he have? 이렇게 된다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들으면 어떤 친구들은 에이 결국에 뭐 의조주동 뭐 그거네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한 가지만 더 이번에는 어디가 미지수 X가 되냐면 누가 그 책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누가 가졌는지 몰라. 그럼 어디가 이 he 부분이 미지수 X가 되는 거라고요. 오케이? 그럼 미지수 X가 뭐가 돼? 의문사가 돼야 되겠죠? 그럼 뭐가 돼? who. 누가 이렇게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잠깐 의문사가 문장 서두에 있죠? 주어임과 동시에 의문사니까 그러면 동사가 이 앞으로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죠. 오케이? 의문사는 무조건 맨 앞으로 가야 되는 거니까 얘가 선행할 수 없어요. 그럼 뭐가 돼요? 그냥 who, 야 누가 가지고 있어? Who has a book.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의조주동 이딴 거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냥 의문문을 만드는 방법을 기억하세요. 그 방법대로 만드는 것이 훨씬 더 오류가 적어요. 아시겠죠? 이렇게 하는 거야. 됐죠? 별거 아니고요. 그럼 실제로 의문문을 만드는 방법까지 했으니까 자 이제부터 뭘 해야 되냐면 요걸 해야 되죠. 의문문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 이 의문의 종류가 있어요. 의문문의 종류. 재환아, 의문문은 종류가 두 가지가 있죠. 어떻게 두 가지야?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의문사가 왜 있고 왜 없지? 라고 생각해 보면 이걸 먼저 하는 게 좋겠어요. 어떤 거? 첫 번째 질문은 아스날은 어제 승리를 했는가? 아스날이 어제 승리를 했니? 그렇죠. yes. 또는 no로 대답을 했죠. 오케이? 굉장히 우연히 이긴 것 같아서 야 도대체 어떻게 이긴 거래? 그렇죠. 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운이 좋았다. 보통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그죠? 어떻게? 라고 물어보면 운 좋아서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그죠? 그럼 뭐가 돼야 돼? 이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yes나 no로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오케이? 저는 맞잖아. 어떻게 이겼어? 운 좋아서. 그지? 그 다음번 경기는 어떻게 될 거야? 질 거야. 뭐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 거죠. 오케이? 그렇죠? 이렇게 하면 그럼 이 언제는 yes나 no로 대답을 할 수 있고 언제는 yes나 no로 대답을 못하냐 라고 생각해보면 내가 재원이한테 이겼니? 라고 그냥 물어보니까 라고 대답을 했잖아. 즉 다시 말해서 여기서는 의문사라고 하는 것이 없죠. 의문사가 없을 때는 yes나 no로 대답을 할 수가 있어요. 오케이? 그런데 야 도대체 어떻게 이겼대? 그런 팀이? 라고 물어보면 의문사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yes나 no로 대답을 못했던 거죠. 근데 사실 이거는 조금만 생각해보면 되죠. 왜냐하면 의문사가 있어. 그럼 의문사에 대한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오케이? 무엇이라고 하면 그것이라고 해야 되고요. 언제라고 하면 시간을 대답해 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의문사에 대한 대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의문사가 있으면 yes나 no로 대답을 못한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됐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가 더 있죠. 의문문은 또 구분할 수 있어요. 두 가지로. 어떻게 두 가지입니까? 바로 직접 의문문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바로 간접 의문문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직접 의문문과 간접 의문문 이렇게 나눠지게 돼요. 에? 이게 뭡니까? 라고 하면 직접 의문문은 그냥 이거예요. 여기 썼던 거 있잖아. 그러니까 does he? 라고 물어보거나 what does he have? 이런 식으로 물어본 거 있잖아. 그냥 물어본 거. 이게 직접 의문문입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얘가 직접 의문문을 만드는 방법이었던 거죠. 됐어요? 자 그러면 쭉 드리블해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진짜 뭐 이번 시험범위에 들어가는 바로 요 녀석. 이제 간접 의문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된다는 거죠. 간접 의문. 참 길게 왔다. 자, 결론부터 간접 의문이 뭡니까? 라고 하면 간접 의문에 대해서 오해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은데 간접 의문은 그냥 두 개를 갖다 붙이는 게 아니에요. 그냥 뒤에다 때려 박는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건 아닙니다. 자, 간접 의문이 뭐냐면 여기 A라는 문장이 있어요. A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국어에서 국어 문법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아는 문장,
오케이? 아는 문장 이렇게 포함해 주는 거죠. 아는 문장이 되는 것이고 B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이게 안긴 문장이 되겠죠. 오케이? 이게 뭐냐면 A라는 문장이야. 얘 문장이다. 문장이니까 주어랑 동사가 있겠죠. 근데 그 아는 문장은 의문문이어도 되고 평서문이어도 됩니다. 뭐 어떤 것이건 상관없어요. 의문문이어도 되고 평서문이어도 돼요. 오케이? 이게 있고 근데 두 번째 안긴 문장은 반드시 여기에 의문문이 있는 거죠. 이렇게 A라는 문장과 B라는 의문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의문문이야. 잠깐만, 얘가 의문문이라는 것은 어순이 어떻게 되어 있다? 어순이 동사, 주어, 어순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왜요? 의문문은 기본적으로 동사가 주어 앞으로 나가는 거니까요. 됐어요? 이런 상태야. 이런 상태에서 간접 의문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 B라고 하는 의문문이 이 의문문이 A라는 문장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조심. 뒤에다 갖다 붙인다가 아니에요. 오케이? 얘가 이 안으로 들어가는 거야. 하나의 의문문이 또 다른 문장의 문장 성분이 되는 거라고요. 오케이? 이 안으로 들어가는 거야. 잠깐만, 내가 지금 어떻게 표현했냐면 하나의 의문문이 또 다른 문장의 문장 성분이 된다. 그 이야기인 즉슨 문장 성분? 그럼 뭐 어떤 성질 가지고 들어가는 건데? 어떠한 모습으로 들어가는 건데? 이 생각을 해줘야 되죠. 여기서 꼭 기억하세요. 하나의 의문문이 또 다른 문장 속으로 들어가는데 명사의 성질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명사의 성질을 가지고. 그 명사의 성질을 가지고 들어가다 보니까 얘가 누구 자리? 주어 자리나 목적어 자리나 보어 자리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럼 잠깐만. 여기도 주어 동사 있고 여기도 주어랑 동사가 있잖아. 그럼 얘가 이 안으로 들어가면서 명사의 역할을 할 거니까 뭐가 필요하다? 주어 동사 주어 동사잖아.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다? 접속사가. 근데 그 중에서 명사의 역할을 하는 거니까 뭐가 필요하다? 명사절을 이끌어주는 접속사가 필요하다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다 보니까 의문사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의문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의문사가 명사절의 접속사,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로 사용되는 것이고 의문사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의문사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 그때는 뭘 쓴다? if나 whether를 쓰는 거예요. 잠깐 여기서 스탑. 의문사가 있으면 그 의문사가 명사절 접속사로 사용된다. 됐죠? 근데 의문사가 없으면 if나 whether를 써라? 잠깐 여기서 스탑. 왜 그래야 되죠? 왜 그래야 하냐면 의문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의미 자체가 yes나 no라는 거죠. 맞아요? 의문사가 없을 때는 그 의미가 뭐뭐인지 아닌지의 의미가 되는 거라고요. 됐습니까? 그러니 if나 whether를 쓰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다시 if나 whether 의문사를 한 번에 묶어서 이야기한 이유는 얘가 간접 의문문이라는 간접 의문문이라고 하는 카테고리에 동시에 들어가기 때문에 같이 묶어서 보는 거라고요. 오케이? 자, 잠시 후에 다시 나올 건데 의문사는 그냥 쓰시면 되죠. 근데 의문사가 없을 때는 뭘 써라? if나 whether를 써야 된다고요. 뭘 쓰면 안 된다? that을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that을 쓰면 안 돼요. 오케이? 왜냐하면 그렇다를 물어볼 수는 없어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뭐뭐인지 아닌지를 물어보는 거죠. 출신 자체가 의문문이었기 때문에. 되셨어요? 오케이? 다시. 여기 보세요. 자, 일단 머릿속에 정리하세요. 정리. 어떤 걸 정리해야 되냐? 간접 의문문이 뭡니까? 간접 의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의문문이 또 다른 문장 속으로 명사의 성질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 그것이 간접 의문이에요. 여기까지 됐어요? 오케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Do you know? Do you know?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Do you know? 너 그거 알아? 너 그거 아니? 자, 그런 다음에 이게 A 문장이죠. B의 문장이 있어요. B 문장 어떤 것이냐면 그 사람 어디 살아? 이렇게요. 됐어? 두 번째로는
I don't know.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요. 됐을까요? 첫 번째 문장은 너 그거 알아? 그 사람이 어디에 살아? 이거 있었고요. 두 번째는 잘 몰라. 그 사람이 서울에 삽니까? 이거죠. 그럼 두 개를 합쳐볼게. 자, 가보죠. 두 개를 합쳐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do you know는 그냥 나오겠죠? 써주신 다음에 하나의 의문문이 이 의문문이 또 다른 문장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명사의 성질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 중에 하나여야 하죠. 그럼 얘가 주어 자리에 들어가면 될까요? 안 돼요. 주어 자리에는 you가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주어 자리를 채울 수는 없죠. 그럼 어떻게 해? 얘가 타동사인데 타동사 뒤에 누구 자리? 지금 목적어 자리가 비어 있죠. 그러니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뭐가 필요하다? 접속사가 하나 필요하겠죠. 주어 동사가 있고 또다시 주어 동사가 있으니까 접속사가 필요하다고요. 접속사 쓸 게 있어? 없네. 쓸 게 없으니까 어떻게? 여기 where 있다. 이 의문사를 접속사처럼 써주는 거죠. 그래서 where 써주고, 오케이? where 써주고. 잠깐만. 아까는 직접 의문문이었기 때문에 동사가 주 앞으로 빠져나가 있었지만 얘는 더 이상 단독으로 문장이 나온 게 아니라고요. 오케이? 단독 문장이 아니라 이 문장 안에 포함된 안긴 문장이 됐다고요. 그러니 어순이 흐트러질 수는 없어요. 정상 어순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죠. 아까 전에 원래 정상 어순으로 돌아오니까 where 한 다음에 he lives 라는 형태를 써준다고요. 이렇게. 됐습니까? 자, 결론. 간접 의문문에서 조심해야 되는 게 첫 번째. 간접 의문문 만들 때 조심해야 되는 거. 첫 번째는 의문사가 있는가 없는가. 의문사가 있는지 없는지. 이걸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의문사가 있으면 그 의문사를 그냥 쓰시면 되고요. 의문사가 없으면 if나 whether를 쓰시면 돼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사실은 두 번째 실수가 더 많아요. 첫 번째 실수는 많이 안 해. 오히려. 두 번째 실수가 되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가 중요해. 실수를 많이 하니까. 어떤 거? 어순. 과, 시제. 그리고 수요. 이 실수를 많이 해요. 오케이? 이걸 조심하라는 거죠. 그래서 봐봐. Where does he live? 그러니까 얘가 더 이상 live가 앞으로 나갈 필요가 없어졌죠. 지우세요. 지우면 아까 조동사가 가져갔던 그 시제 있었잖아. 그 시제를 다시 뺏어와야죠. 이렇게. 그래서 where he lives라는 형태가 된다고요. 크게 안 들려. 아니 헷갈려. 뭐가? 잘못 생각했어. 그렇죠? 보세요. 그런 다음에 두 번째 문장 보니까 여기서 I don't know 얘가 동사입니다. 그런 다음에 does he live in Seoul 이렇게 물어봤잖아. 그럼 얘가 이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고요. 이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주어 자리는 마찬가지로 채울 수 없어요. I가 있기 때문에. 목적어 자리는 그냥 비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됐니? 그럼 이거를 합쳐주니까 일단 I don't know 나 잘 몰라. 잘 모르겠어. 근데 두 개를 합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접속사가 필요한데 의문사가 없죠. 의문사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라고? 의문사가 없을 때는 if나 whether를 쓰라고. 그래서 여기다가 if 또는 whether. 어순 he lives in Seoul 이렇게 쓰면 된다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자, 요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됐죠? 자, 밑에 공간이 좀 있죠? 자, 예문을 써드릴 테니까 요거를 간접 의문으로 바꿔보세요. 얘를 바꿔보세요. 직접 바꿔보세요. 답은 저랑 같이 맞출 겁니다.
바꿔보세요. 자, 봅시다. 보세요. 자, 저 적을게. 얘 보면, 얘 만들어 보면 똑같아. 얘가 이 안으로 들어가면 되잖아. 누구 자리? 목적어 자리 들어가면 돼요. 마찬가지로. 그럼 얘는 뭐가 돼? Do you think? Do you know? 근데 여기서 이거 앞에 거랑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왜 또 냈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얘가 한 덩어리인 거예요. 오케이? 얘가 한 덩어리인 거야. 오케이? 그러면 얘는 그냥 두시는 거예요. How many books 한 다음에 어순만 바꿔주면 되겠죠. 그렇죠. He reads. 더 주죠. reads. 이렇게 써주시면 된다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의문사가 항상 단독으로 나오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다른 애들이랑 묶일 수 있어요. 오케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how little 이렇게 나왔잖아요. how little alcohol이었나요? how little alcohol. 오케이? 이렇게 나왔던 것처럼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그럼 이제 여기까지 보면 3번까지 예문을 보면 너의 머릿속에 뭐야 그냥 뒤에다 갖다 붙이면 되는구만 이런 생각이 들까봐 예를 들어 보세요. 4번 4번은 여기서 Where does he live? 그 사람 어디 살아? 라고 하는 문장이 있는데 얘를 집어넣으려고 봤더니 오히려 matter는 자동사예요. 중요하다라는 자동사입니다. 그냥 뒤에다 붙이면 안 돼요. 오히려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게 뭔데? 그것이 그 사람이 어디에 사는가 이거란 말이야. 됐니? 그럼 얘가 주어 자리를 채우고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자리를 채울 수 있어요. 오케이? 그럼 얘가 어떻게 되는 거야? 얘가 주어 자리로 들어가는 거라고요. 그럼 어떻게 돼? Where 어순 Where he lives. 이것이 doesn't matter. 이렇게 써야 된다고요. 됐어요? 그 사람이 어디에 살아?는 doesn't matter.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요. 됐어요? 밑에 거 5번 봐봐. 5번도 마찬가지죠. 5번도 보면 it matter. 야, 이거 중요해. 이렇게 했죠. 중요해. 뭐가? 그 사람이 서울에 살아? 이거죠. 서울에 살았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서울에 살았는지 살지 않았는지는 중요합니다. 이게 되는 거죠. 됐어? 그럼 얘가 누구 자리 채운다고? 주어 자리를, 요 이세 자리를 채울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는 의문사가 있어요? 없어요? 의문사가 없죠. 의문사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뭘 써요? 접속사를 써야 되잖아. 뭘 써야 돼? 이때 if를 쓰면 안 되죠. 오케이? 이때는 뭐만 된다? 이때는 whether만 되는 거죠. 이거 이해되세요? whether만 된다고요. 오케이? 잠깐 일단 쓰고 whether he lived in 서울. 오케이? 그 사람이 서울에 살았는지 살지 않았었는지는 이것이 matters. 중요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잠깐만. 여기서 한 가지. 이걸 알아야 되죠. 우리가 아까부터 계속해서 if나 whether, 요 if나 whether를 자꾸만 묶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한 덩어리 묶어서 얘기하는데 여기 잠깐만 빼볼게. 그러면 if라는 단어랑 whether라는 단어가 if랑 whether라는 단어가 동의어인가요? 이런 생각이 들죠. 이거 동의어인가요? 사실 동의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미는 같아요. 그런데 약간의 쓰임의 차이는 둘 다 명사절로 쓰일 수 있지만 이 머릿속에 이렇게 기억하라고 그랬죠. whether는 if는 성격이 더러운 애죠. if는 성격이 더러워요. 그러니까 얘는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오로지 얘는 타동사 뒤 목적어 자리에만 써요. 다른 자리엔 나올 수 없어요. 주어 자리나 보호 자리 나올 수 없고요. 심지어는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도 안 돼요. 오로지 타동사의 목적어 자리에만 나올 수 있어요. whether는 다 돼요.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보호 자리 다 들어갈 수 있어요. 됐습니까?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긴 누구 자리다? 주어 자리죠. 주어 자리이기 때문에 whether he lived in Seoul 라는 부분이 나오는 거죠. 여기다가 if를 쓰면 안 돼요. if는 안 돼요. 됐습니까? 오케이? 요거 하나 보시면 되고 마지막 6번. 만약 6번인데 6번은 뭐 간단하죠. 여기 누구 자리 들어가야 돼? 뭐 주어 자리는 유가 있으니까 누구 자리? 목적어 자리를 채우면 되는 거죠. 그래서 문장이 어떻게 됩니까? 문장은 Where do you think
he lives. 이렇게 되죠. 잠깐. 근데 써놓고 나서 보니까 여태까지 우리가 썼던 거랑 약간 다르죠. 어느 부분이 다르냐면 여태까지 우리가 봤던 것은 이 의문사가 접속사의 역할을 하는 거라 이 사이에 들어갔단 말이야. 이 자리에 들어갔었단 말이야. 여기도 여기 how many books 이 자리에 들어갔었단 말이야. 이해됩니까? 근데 지금 얘는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의문사가 여기 있어야 될 의문사가 이렇게 앞으로 나와 있단 말이야. 이렇게. 이상하죠? 오케이? 여태까지 봤던 거랑 패턴이 좀 다르잖아. 왜? 라고 물어보면 자, think에 밑줄 치세요. think에 밑줄 치시고 자, 필기 think, guess, believe, imagine 이런 애들은 이런 아이들의 특징은 의문사를 뒤에다 두지 않아요. 얘네들은 의문사를 앞에다 써야 해요. 자, 이것도 이런 게 있어. 왜 그래야만 합니까에 대한 문법적 설명들은 있어요. 근데 너희가 그걸 알 필요는 없어요. 그거 알아서 뭐 할 건데? 논문 쓸 거야? 전공할 거야? 아니잖아.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마세요. 이건 너무 과해. 그냥 이 동사들을 외우시고 이런 애들은 의문사를 앞에다 써야 되는구나. 여기까지만 끊어도 괜찮아요. 더 깊이 들어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됐죠? 오케이? 자, 이게 간접 의문이에요. 여기까지가. 되셨어요? 자, 들어봐. 결국에 간접 의문이라는 것은 사실 이 간접 의문이 생각보다 앞쪽이 아니라 뒤쪽에 강조, 도치 이런 조금 어려운 문법들이랑 섞여서 뒤쪽에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간접 의문이라는 것을 그냥 간접 의문이구나 해서 그냥 공부하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간접 의문이라는 개념은 접속사라는 개념도 반드시 있어야 되고 이 개념도 있어야 되고 의문문 태연아 이제 멍 때리지 말고 정신 차려. 이 의문문이라는 개념도 있어야 되고 오케이? 어순에 대한 개념도 있어야 되고 사실 되게 굉장히 복합적이에요. 여러 가지 같이 들어있는 그런 맥락이라서 사실은 이게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나오거든요. 너희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어. 중2 때 이거 처음 배워요. 중3 때도 살짝 나오고. 근데 그때 이렇게 의문문 여기서부터 쭉 시작해서 배운 게 아니라 그냥 간접 의문 여기 있고 그냥 붙여. 자, 한 100문제 풀어봐. 이렇게 풀었죠. 그러니까 똑같은 패턴을 계속 하다 보니까 그냥 그건지만 아는 거예요. 뒤에다 갖다 붙여서 어순 이것만. 그렇게 하는 건 좋지 않다는 거죠. 개념적인 부분들을 좀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알겠죠? 오케이? 왜 여기선 동사가 여기 나가 있고 왜 간접 의문에선 주어 동사 어순이 되어야 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다 생각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아까 봐봐. 아까 우리가 봤던 지문 속에서도 간접 의문이 나왔었죠. 오케이? 뭐 조심해라? 어순. 오케이? 근데 얘가 간접 의문문인 걸 알아야 되잖아. 어떻게 알았어? 그 의문사가 문장 중간 목적어 자리 명사 자리에 나왔었어. 그 의문사가 명사 자리에 나왔다고요. 오케이? 그러니 간접 의문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의문문이 또 다른 문장 속에 명사의 성질을 가지고 들어간다라는 말이 중요했던 거예요. 아시겠죠? 오케이? 요거는 꼭 복습을 좀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요거랑 관련해서 시험을 볼게요. 아시겠죠? 오케이? 질문이요. 여기까지.